네, 반갑습니다. 삘질반상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시죠. 우리 안타 팀장님 기사 먼저 좀 들어가 볼까요? 네. 기사 어떤 내용이 있었죠? 첫 번째 기사는 48억 반포자이 비거주자 보유세 3,300만 원, 실거주일 땐 2,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8월 3일 날 그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 맞아요. 거기에 맞게끔 이제 기사를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거주 할 때는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가 14억까지 상향이 됐고 비거주 할 때는 9억으로 이제 하향이 조정이 됐습니다. 아파트 시장이 좀 막 녹록치 않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정책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 정책을. 네. 세금은 제가 예전에 세금 공부할 때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계산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어떻게 하는 방법도 이제 모르겠어요. 되게 헷갈려요. 너무 계속 바뀌다 그쵸.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어쨌든 보유세도 올린다라고 하고 양도세도 거주를 하지 않으면은 혜택을 줄이겠다. 이게 그냥 맞습니다. 요약인 그렇죠. 거죠. 네. 다주택자들을 원래는 뭐 투기 세력이라고 해서 많이 잡으려고 했는데 이 실거주도 좀 보유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부담이 많이 큰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원래 똘똘한 한 채로 해가지고 비싸더라도 그냥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혜택이 더 크니까 그렇게 네.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금액을 합산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비싼 거 갖고 있으면 세금 때려 맞는 구조로 바뀔 거라서 좀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질어질하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차라리 그냥 주택 안 갖고 있고 다른 걸 투자해가지고 받는 방식이 조금 더 좋으려나? 기존에 대출을 받아서 그 주택을 많이 매입을 했잖아요. 네. 근데 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 정도 현금이면 차라리 이제 미국 우량주 ETF나 좀 넣어놓고서 해도 그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대비했을 때 물론 안정적으로 내가 주거로 영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쉽게 말하면 청남동이나 반포동에 있는 주거 형태들에 있는 것들, 삼성동이나 또 성북동 이런 지역에 있는 고가 주택들 있잖아요. 차라리 연세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하고 어차피 대출 안 나오니까 차라리 다른 투자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되려나? 근데 월세도 굉장히 많이 확 올라갈 것 같아서 네.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월세는 그냥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적게 상승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보유세도 많이 건드리고 네. 그리고 실거주를 하는 걸 많이 장려하고 계속 그쵸. 실거주 하라고 이렇게 정책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도 많이 부족한 데다가 월세가 엄청 임대주택이 엄청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쵸. 점점 더. 네. 그래서 되게 기하니까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듭니다. 지방은 상관이 없어요. 네. 사실 네. 지금 사실 미분양도 많이 났었고, 네. 근데 문제는 서울 경기도 건이죠 아무래도. 네. 여기가 이제 우리가 거의 절반 이상 살고 있는 데니까 약간 이런 고민들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 세제 개편에 좀 재밌게 봤던 거는 저는 기업 승계, 가업 승계 네, 네. 금액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1,000억? 네, 1,000억까지 올라왔죠. 그만큼 이거를 그냥 세제 당국에서도 봤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 되는 회사들이 꽤 많다 볼 수 있겠죠. 네. 예를 들면 성심당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나중에는 승계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런 기업들한테는 세제를 확실히 주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뭐 지역에 이바지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근데 단편을 생각했을 때 임대업도 가업 승계인가? 그 가업 승계는 업종이 정해져 있는 걸로. 있죠. 네, 가 있어요. 그러면 네, 네. 안 들어갈 수 있겠죠. 네, 네, 네. 그러면은 가업 승계를 하기 위한 업종을 이제 세테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현업 올린 이유도 이제 화폐 가치가 그만큼 네, 그거 네. 시대에 맞춰서 조정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게 가업 승계 같은 경우에 건드리는 건 아마 예전에 우리가 한번 다뤘는데 빵 대형 카페 네, 네, 네. 근교의 대형 네. 베이커리 카페. 이런 걸 하면서 좀 건드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좀 있었다 보니까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요런 허점을 잘 찾아가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또 나중에 이야기 드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네. 지금 아마 딱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 제일 바쁘게 움직이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작전도 좀 짜시고. 맞습니다. 요번에 이제 개편안 보면서 양도소득세도 예전에 그 유예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27년에 또 네. 27년까지 매각을 하면은 네. 5%, 네. 네, 2주택자는 5%, 네. 1주택자는 10%, 네. 28년에는 뭐 10%, 20% 이렇게 네, 네. 간다고 하는 게 계속 말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네. 그러니까 정책이 조금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경제가
저희가 살아 움직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앞서가지고 저희가 좀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고 지금 투자할 데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네. 뭐 옛날에는 이제 주택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샀어요. 대출을 해줬죠. 네. 네. 올라갔어요. 네, 하라고. 아니,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쭉 올라가서 그걸로 혜택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실은. 네. 근데 이제 또 주식 하라고 해서 주식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6월 달에 막 9천 가가지고 와 대박이다 했는데 갑자기 7월 달에 레버리지 이용해가지고 5,800까지 갔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너무 많죠. 피해자 1. 지금 눈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라고 해서 권장하는 투자를 했더니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제 고객 한 분은 이제 4월달, 5월달쯤에 적금 막 투자한 거 만기가 돌아와서 한 20억 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투자를 했죠. 이제 글쎄 7월쯤에 한번 연락을 하자 그래가지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표님 잘 지내십니까 했더니 물렸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회복하는 게 참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 그러다 보니까 역시 부동산 해야 된다. 네. 역시 건물 쪽을 할 걸 껄껄껄 하시더라고요. 네, 실물 자산이니까 아무래도 리스크가. 네. 저는 이거 보면서 도대체 목표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도대체 뭔지. 그럼 이 정책을 지금 하는 게 1가구 1주택 해라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정말 다 팔아라 나머지. 그럼 다 1가구 1주택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은 월세를 계속 살아라. 그러면은 월세를 사고 그러면은 이제 목돈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식을 해라.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큰 국내 변동성 장세라면 미국 주식 투자할 텐데. 그쵸. 그러면 원화가 다 빠져나갈 거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또 이제 또 세금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미국 세금이 양도세를 22% 이제 늘려요. 늘릴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목표로 향하는 이게 저는 아직 뭔가 크게 와닿지 않아요. 레버리지를 한 게 실수라 생각해요. 다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이거는 정말 잘못된 정책이다. 아니, 최종 목표가 어떤 진짜 명확한 딱 청사진을 딱 찍고 이거에 따른 이 과정이다라고 이게 설득이 돼야 되는데 계속 바뀌니까. 뭔가 계속 물론 이제 당연히 모든 게 완벽하게 될 수는 없죠. 그쵸.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자꾸 바뀌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주거는 공급이요. 네. 그래서 주식하라 해서 네. 주식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다 박살나서 지금 직장인들 곡소리 나오고 있고.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B2죠, B2. 네. 네. 그 아까 좀 우리 이야기했던 게 사실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그래서 많이 묶여져 있는 상황에서 묶여 있죠. 네. 주식으로 사실은 레버리지 이용해서 하라고 자체가 신용을 이용하는 거라고 아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신용대출은 그 네. 과감하게 되니까. 네. 근데 우리 실제로 아파트나 이거는 실물 자산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훨씬 안전한 DSR이나 건데. LTV나 이런 거 다 들어봤잖아요. 네. 그 오히려 이게 좀 안 맞지 않나? 그쵸. 생각이 좀 들긴 네. 했습니다. 네. 담보성 있는 부동산을 더 네. 이렇게 대출 네. 좀 많이 해줘야 된다. 맞아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담보를 인정 안 해줄 거면 담보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긴 했어요. 레버리지나 대출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투자 방식에서 확실한 거는 부동산의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동감하고 있으니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 지금 금리도 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네. 네.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대출 규제하고 세금 계속 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으로 많이 넘어오시는데 맞아요. 네. 원래 금리가 오르면은 좀 많이 좀 주춤해야 그쵸. 지금 오르는 추세도 계속 찾고 거래가 계시죠. 많이 되고 맞습니다. 있긴 합니다. 저희 오늘 매각사를 말씀드릴 게 진짜 많잖아요. 네. 많이 팔려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이 넘어오셔가지고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거래사를 좀 보고 분석해서 또 이 시장을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매각 사례를 볼 텐데 우리 고전 팀장님이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첫 번째 매물은 네, 오늘 일단 말씀드릴 게 거래 사례가 6건 정도 있는데 2건이 100억 넘어가는 금액대고 나머지 4건이 100억 언더의 것들이었고요. 첫 번째 매각 사례는 명동 사례입니다. 위치는 명동 1가 45-1번지이고요. 매매가는 87억에 거래됐다라고 추정하고 있고 대지가 23.29평, 연면적 88평 건물이었습니다. 평당 3억 7천만 원대에 거래가 됐고요. 지하 없이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지금 1층에 컴포즈 커피랑 그리고 나머지 층에도 뭐 성인용품 샵 이런 게 있어서 수익률 월세는 뭐 한 3% 정도 나오는 그런 스펙이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수익이 좀 나온다고 봤긴 했는데 여기가 지금 지하가 1층에서 거의 1600 가까이 나오거든요. 네. 2층부터 5층까지는 너무 낮게 맞췄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각
되는 포인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2층부터 5층까지 임대료가 현재 시장 가격보다 현저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포인트를 좀 잡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 물건이었어요. 2층에가 들어온 시기가 2020년도예요. 맞아요. 코로나 때 코로나가 박살났을 한참 때 잘 들어온 네, 거죠, 싸게. 사실은 너무 잘 들어왔죠. 네. 용도비가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 가격이 저희가 두 가지를 보잖아요. 평당 가격과 연면적 단가로 보는데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평당 금액이랑 연면적 얘기하기 전에 좀 놀라운 게 네. K컬처 도토리 여기 있는 게 임대료가 네.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임대를 맞추신 것 같은데 이 그림 그려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이게 그 5분에 3번인가 5분 만에 이렇게 길어지는 네. 이 건데 회전이 이걸로 엄청 빨라요. 이거 회전율이 엄청 빠른 거예요. 네. 이 정도 임대료 네, 내는 네, 거면은 그리고 원가도 많이 안 드는 게 네. 종이에 그냥 그렇죠, 매직 그렇죠, 갖다 그렇죠. 그려주는 거예요. 3분 5분 만에 이렇게 그려서 임대료를 1,000만 원 이상씩 낸다고 하면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AI 시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 AI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인문학이 발달할 거라 생각해요. 감성을 오히려 자극하는. 저는 그쪽을 봐요. 요새 점점 레트로도 네. 이렇게 많이 유행하긴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것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건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임대료 내는 임차인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은 앞으로 이런 임차인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유행성이라서 물론 유행이 조금 생각보다 오래 가기는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이걸 체험을 하면 두 번, 세 번 하진 않는 가게인데 이제 여기 외국인들이 오니까 네. 한국에 온 김에 계속 오죠. 네, 계속 네.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 느낌인 것 그리고 같아요. 처음엔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가서 그렸다가 또 연인도 바뀌고. 연인들 바뀌고. 이제 순환이 되니까 네. 아까 이야기 다시 좀 돌아오게 되면은 가격을 좀 한번 네. 보고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명동은 사실 시세 알아보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약간 어디는 뭐 평당 7억, 8억 이렇게도 거래가 되고 어디는 또 2억 이렇게 거래가 되고 아예 다 상권 라인마다 전부 다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위치는 사실은 명동 그 메인 라인 쪽에서 북쪽, 그러니까 좀 사무실 몰려 있는 을지로 입구역 쪽으로 가는 쪽이고 호텔이 좀 많이 몰려 있는 위치예요. 네, 그래서 평당 3억 7천 정도면은 뭐 시세 정도로 잘 매입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좋은 포인트는 100억 언더였다는 게 제일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고 임대 수익을 명도를 가능하다고 하면 수익 개선이 가능한 매물이었다. 이게 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게 수익 개선이 가능하니까 네, 거래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현재로도 3%가 나오는데 아니 1층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네. 2, 3, 4층, 5층까지 해가지고 네. 그것도 그렇고 저는 또 하나 이제 좀 봤던 거는 공시지가를 좀 봤거든요. 네. 공시지가가 2배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가 아, 엄청. 옛날 딱 봤을 때 네. 공시지가 3배 정도로 네. 보잖아요. 네, 네. 강남에서 공시지가 뭐 2.5배, 3배 할 때도 싸다는 느낌이었는데 네. 이게 싼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포인트가 될 수 있나? 네. 그러니까 이제 탁감을 약간 감정 평가를 할 때도 공시지가를 무시 못 하잖아요. 네, 못하죠. 그런 부분에 볼 때도 매입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들어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서 뭐 계속 물려줘야죠. 이런 거는 명동 최상급지니까. 아니 수익률만 올리면 근데 충분히 충분히 엑시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그 볼륨 자체가. 네. 지금 한번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1층에서만 한 1,600 정도 나온다고 치고 상부층을 다시 재임차를 맞춘다 그러면은 상부층이 지금 총 70평이라고 치면은 NI를 한 20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거의 1,000만 원 올라간다고 치면은 1,000만 원에 대한 수익률이 5% 가까이 거죠. 되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2,600이 되는 물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400만 원이면 900만 원 네, 더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3천이니까. 네, 3천이면은 3%에 팔아도 네, 120억에 네, 120억에 팔 수 있는 거죠. 네, 그냥 110억에 팔아도 3% 초반 네네네. 나오니까 충분히 수익성이 좋은 거죠. 안전마진 어쨌든 네. 20억 이상은 잡히는. 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투자하는 방식이 잡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명도하고 나서 여기 호스텔 호스텔이 허가가 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여기는 자, 캡슐로든 캡슐로? 뭐든 그냥 될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 예, 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 지금 너무 잘- 상황에서는 좀 그렇다. 네네네.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문광규 팀장님은 좀 저는 그냥 임대로 그냥 가는 게 임대로 맞을 가는 것 게 같아요. 좋다. 네. 그럼 어떤 임차를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2, 3, 4층을 만약에 맞춘다고 하면은 K-팝 관련된 컨텐츠가 들어오면 좋을 것 K-팝. 같긴 한데. 네. 밑에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캐리컬처 하는 것도 있고 네. 이쪽에는 호텔 아니면 식당이랑 올리브영 매장 조금 있고 이 정도라서 다양하게 다 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도만 되면
서로 들어오려고 할 것 같긴 맞아요. 도로가 명동치고는 넓은 도로를 네. 끼고 있죠. 6m로 6m. 보니까 네네. 그게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약간 병의원도 작게 해가지고 네. 쓰면서 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그 옆에 또 호텔들이 있으니까 네. 받고 쉬어야 되니까 그쵸. 호텔 가서 뭐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어쨌든 요거는 포인트가 상부층을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네. 보는 게 포인트였다라는 거고 지금 가격 대비했을 때는 볼륨 대 봤을 때 평당 가격으로 보면 좀 비싸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공시지가를 봤을 때나 지금 건폐 용적률이 나쁘지 않아서 매입 구조가 좀 잡힌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음 물건은 우리 윤광규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네, 다음은 이태원에 있는 물건이고요. 이태원동 131-1번지고 매매가는 한 5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평당 가격은 한 1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은 47평, 그리고 연면적이 69평,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이고 전층 명도를 해주는 조건으로 거래가 되었고요. 저희 이태원 답사할 때 영상을 누가 보셨는 것 같은데 이 지역이 좀 핫할 거다 앞으로 네.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지역이잖아요. 실은 네. 저는 잘 사신 것 같아요. 네. 저 이거 엄청 고객분한테 이거 돈 냄새 나는 매물이라고 빨리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금액이 내려오자마자 정말 빠르게 검토 과정 중에 거래가 됐어요. 원래 이 금액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한 70억, 뭐 80억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왔다 갔다 많이 하시긴 했는데 60억까지 내려오고 더 깎인 거예요. 계속 내려왔던 물건이긴 하거든요. 말씀처럼. 네. 네. 근데 확실히 입지가 준주거에 위치해 있고 너무 좋은 입지를 했었고 네. 그 예전에는 이게 책임명도 조건이 아니었다. 맞아요. 책임명도 그쵸. 조건으로 변경되는 요소도 좀 네. 있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네, 명도가 그 더문이라는 네, 거기가 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다가 이제 여기 거리가 트랜스젠더 거리이긴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명도하기 조금 대화를 시도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은 느낌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조건들이 다 조율이 되자마자 바로 거래가 됐다고 하고 위치가 너무 좋아요. 제가 여기 왜 좋아하냐면 한남 3구역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셨겠지만 이미 다 철거했죠. 철거했죠. 예, 네. 다 땅 밀어가지고 그렇죠. 다 맨산이고 한남 2구역도 가보시면 지금 이주를 많이 했거든요. 이주하고 있죠 지금. 네네. 그래서 공가라고 처리된 집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절반 이상처럼 육안으로 보여졌고 그리고 이 구역이 보광초등학교 있는 그 옆 라인까지 해서 쭉 올라오는 라인이라서 이 라인에서 바로 쭉 일자로 이어지는 길이긴 해요. 근데 지금 계단이 막고 있긴 한데 그게 어떻게 뭐 좀 개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그 오른쪽에 공공청사 들어오고 해서 이태원역까지 유동은 당연히 더 많아질 거라서 너무 좋은 위치에 코너에 있는 땅이었다. 너무 좋아한 거 티는 나요 지금? 아니요. 다 공감하는 포인트여서 태원 영상 찍을 때 여러 번 이야기했던 네. 입지였고 너무 좋은 입지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네. 그 관련돼 가지고 어떤 임차인이 들어올 것까지 저희가 좀 다 네네네. 네. 향후 계획까지도 네. 좀 서로 이제 한 10분 가까이 저희가 이야기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매입하셔가지고 명도하시고 지금 당장 짓기에는 좀 애매한 포지션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이 지역은 근생이 들어올 거고 쉽게 말하면 유흥이 빠져나갈 거고 저는 네. 생활 상권과 네. 그런 상권을 변화하면서 약간 오피스가 섞일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요 다른 분들은 고정 팀장이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매수자분이랑 계속 검토했던 게 이거 그 한남 2구역 되는 시기 맞춰서 신축을 나중에 조금 하고 그 전까지는 뭐 호스텔 같은 걸로 운영이 되나 하고 이런 걸 검토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도 사실 네. 이 주변에 신축도 꽤 했던 있어요. 건 네, 있었죠. 많아요. 그때. 네네네. 거리가 조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직은 공실이거든요, 거기가. 네. 근데 네. 이제 채워지겠죠, 2구역 되면. 네. 지금 안태한 팀장도 이 지역에 지금 매물 관리하고 있는 네, 매물이시잖아요. 네, 네. 네. 그 매물도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저도 항상 다음에 이제 그게 거래가 네. 되겠죠. 네, 이거 네. 됐으니까. 계속 그쵸. 연락도 많이 오시는 것 같긴 네. 하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이 라인들이 최근에 거래가 꽤 되고 있어요. 네. 준주거라는 게 메리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네. 이 입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는 우리가 가늠이 좀 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역으로 나오는 쪽 입구에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놓칠 수 없는 먹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그 현재를 가보시면 약간 놀라실 수 있는데 거리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해서 근데 그 미래가 뭐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건 너무 아깝다. 저는 아쉽다. 사실 조금 그 아쉬운 부분은 이게 지금 현재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이국적인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긴 좋더라고요. 하죠. 네.
저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을지로 상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요. 취향이 있어요, 다. 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싫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오히려 변화하는 게 좋다 생각해요. 확실하게 용산이라는 거에 대한 변화가 더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너무 더딘 것 같아요.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3구역, 2구역이 좀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순천향 병원 라인으로. 네. 그 근처로 진짜 엄청 바뀔 맞아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네. 네. 그건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최근에 또 작년부터는 그 지역에 이제 연예인들 이런 분들도 관련된 부신들이 만들고 했잖아요. 실은. 네. 좀 임대료도 싸고 이렇게 앞으로는 그 지역도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네. 좀 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약간 돌아서 좀 이해하면 이 지역도 좋지만 데니 씨가 매입하신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순천향병원으로 삥 둘러가는 이 라인이 조금 더 그런 고급 상권으로 변화되는 것들은 다들 좀 느끼실 것 같아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병원도 들어오고 뭐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다시 이 매물로 좀 돌아와서 이 매물을 특징을 좀 잡아드린다면 결국 준주거에 호재가 있는 지역에 네. 매입을 하셨다. 네. 거기다 코너 건물이고 네. 평당 가격은 어떻게 보세요? 1억 1,500. 1억 1,500이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엄청 싸다라고 생각은 안 되긴 하지만 호재가 있다 보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볼륨 좋잖아요. 그리고. 볼륨이 좋죠. 볼륨이 좋죠. 금액대가 없으니까. 50억대. 네네. 저는 그래서 당장에 이거를 매입을 해서 네.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잘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을까? 네. 결론적으로는 네.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는 그 타이밍 사이에 있는 공실을 어떻게 해결할 네. 수 있을까가 불리하죠. 네. 핵심일 것 같아요. 네. 그때까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임대료가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네.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버틸 수 있는가? 현금을 많이 투입하던가 아니면 나의 자체의 컨텐츠가 있던가 네, 맞아요. 뭐 그래서 그래야겠죠. 저는 이제 호스텔로 해보려고 했던 거고. 네네. 어쨌든 저희가 추천드렸던 지역의 매각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고 매입하신 분은 잘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시기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거 필요해요. 상권의 변화에 맞게 건물이 신축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매각 사례는 우리 안태한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성수동 1가 685-291번지입니다. 매각된 금액은 이제 49억 정도로 이제 거래가 됐고 평당 금액으로는 1억 4천 정도 수준. 토지 면적은 약 30평, 연면적도 약 100평 정도 됩니다. 24년도에 신축한 건물이고 지하 1층에 지상 7층 건물이고 여기 준주거 지역입니다. 임차인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제 거래를 했는데 지하층 1층이 공실인 거를 감안했을 때는 3%가 좀 안 나오지만 뭐 임대가 다 맞춰진다는 가정하에는 한 3% 정도 수준의 네. 거래가 된 것 같아요. 네. 전지현 씨 네. 건물 산 쪽에서 안쪽 건물 네. 미음자로 된 네, 좀 준주거 안쪽에 지역. 있죠. 네. 사실 이쪽으로는 많이 가는 동선은 아니긴 맞아요.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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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때 갔을 때도 여기 이제 러너스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네. 네. 말씀 좀 드리고 했던 지역이긴 네. 한데 좀 안쪽에 있잖아요 사실은. 네. 네. 통금액대가 좀 만만해서 네. 매입을 검토하셨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금액대가 평당 가격 이런 것들이나 주동산은 좀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긴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매입을 좀 하셨네요 사실은. 근데 저는 한 바퀴는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미음자 라인으로 해서. 왜냐하면 아직 전지현 씨 건물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고 소문이지만 뭐 무신사 쪽에 뭐 들어온다 만다 컨택이 있다 있잖아요 얘기가.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한 바퀴 정도는 아무튼 돌고 나올 수 있을 컨텐츠가 거리일 것 들어갈 같아요. 사람들이 안쪽이라고.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다. 네. 약간 연남 미로길 같은 느낌인가요? 네네 짧은 미로길인데 잘 생각보다 잘 보여요. 근데 길에서 네, 봤을 때 근데 길이 좀 좁지 않아요? 좁아요. 4m라서 좁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봤을 때 저는 핵심은 임대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요 건물은 지금 신축까지 다 끝나가 있는 상황이고 준주거에 맞게 다 지었잖아요. 지금 NI가 한 10일 정도 내외에서 지금 맞춰지고 있는 지역인데 NI가 15나 16까지 갈 수 있으면은 베스트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보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방금 전지현 씨가 이야기했던 무신사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과 맞지 않은 임차 구성이라서 이 건물은 사옥용도라고 저는 사옥용도죠. 네.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약간은 그런 자파 중심에 있는 매장 중심에 있는 건물 형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차이가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사무실로 많이 사용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아뜰레길 인근에 붙어 있고 사옥으로 쓰는데 평당 가격 1억 4천. 요 메리트였을까요? 어떤 메리트를 좀 느끼셨을까? 이 라인을 성수동을 좋아하시는 분이 맞는 금액
40억대 왜냐면 50억 언더로 40억대로 성수동을 어딜 들어갈지를 찾아보면 할만한 데가 별로 네. 없어요. 이 정도로 메인 쪽이랑 메인이라고 될 거라고 예상되는 라인 쪽에 가깝거나 아니면 뭐 도로도 훨씬 사실 좁은 걸 아마 많이 검토를 하셨을 거고 진짜 한 2면, 3면, 4면 이렇게 매물을 보셨을 거라서 그런 것도 보셨을 것 같고 수익률도 좀 당장은 나와주고 그냥 수익률로 가지고 계시다가 이후에 네. 이제 공실이 되면 본인이 일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또 매입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저도 네. 계속.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없긴 하지만은 무신사 관련 업체들 일 확률이 좀 높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매입하셔가 이면적을 사업으로 쓰기에는 좀 좁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IT 사업 하시는 분들이 16평이라고 하면은 한 층에 책상 4개 까는 거거든요. 계단실 뭐 다 빼고 하면 그러면 12평 뭐 그러니까 딱 4개 깔리거든요. 왜냐면 그죠. IT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개발자분들은 IT 책상을 150짜리 써요. 거의. 2, 3평씩 빠지니까. 네. 그 정도 쓰거든요. 네. 120에서 150 사이 쓰니까 그러면은 4개 정도 깔면은 한 층당 4개씩이고 그러면은 뭐 팀 단위로 층당 쓴다고 생각되는 거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매입하는 구조가 됐으려나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신축이고 좀 높게 올려서 주변 그 다른 건물들보다는 뷰가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은 이 일대가 상승할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냥 50억 미만의 그 수익 3% 나오고 그냥 묻어둘 수 있는 그런 자산. 사옥으로 쓰기에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주차도 2대고 근데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교통으로서의 사실 뭐 그렇게 메리트가 그 정도 못 그렇게 느낀다.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사옥으로 뭔가 한 층 한 층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2평 나올 정도인데 내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체라고 한다면 네. 이거를 사옥으로 쓰기에는 조금 작지 애매하다.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작기는 하죠. 네네. 하나 더 이제 그 근처에 제가 뭐 관리하고 있는 매물이 있는데 그 매물 검토하다가 그 매물은 이제 호스텔 가능한 걸로 제가 검토를 확인을 받았거든요. 건축사분한테. 이건 명도하는 조건이 아니었긴 한데 호스텔 하기에도 여기 약간 안쪽이어서 좀 조용하긴 해가지고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호스텔로 뭐 그런 용도 것도 변경한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러니까 임차인 승계 조건이니까 승계를 한 이후에 이게 아니라 명도해서 네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와, 여기 또 호스텔하고 하면은 진짜 호스텔 되는 거는 다 거래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40억대잖아요. 네. 네. 여기 7층 주택이 있네요. 조그맣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가격이 높아요. 이게 매각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지점에 있는 물건들이 매각이 된 것 같고 매입하신 분의 인사이트를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저도요. 저희가 그걸 좀 듣고 조금 더 또 연구해보고 이런 물건들을 조금 더 저희가 고객분들이 추천드릴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 물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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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물건도 우리 고지현 팀장님이 또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다음은 청담동 매각 사례고 강남구청역 인근입니다. 청담동 37-12번지이고요. 140억에 거래가 됐고 평당 1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땅이 134평대였고 그리고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1973년도 건물이 있기는 했는데 뭐 임차인분 명도하시는 조건으로 해서 거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잖아요. 네, 여기는. 네. 그런데 평당 1억 나쁘지 않게 느껴지는 코너 건물이다 보니까는 거래 사례가 좀 받쳐주고 있긴 하잖아요. 이 지역도. 네. 네. 예, 그래서 잘 매입하셨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을 볼 때 핵심은 지하가 노출될 수 있다가 네, 맞아요. 가장 관건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사실은 네, 네. 이 건물 제가 건축 계획을 아직 받아보진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경사가 있어서 아마 될 것 그쵸. 같아요. 네. 네. 여기 경사가 있는 지역이라서 네. 아마 그게 좀 될 핵심인 것 같긴 한데 네. 저 이 라인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다 건물들을 엄청 화려하고 신경 써서 지은 건물들이 많은 그렇죠, 많죠. 예, 빌딩 반상의 스터디 모임 할 때 요 지역에 대한 임대료를 좀 높게 이야기를 사실 드렸거든요. 네, 네. 사실은 NI 꽤 높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높게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지역인데 아마 그런 것들도 감안해가지고 임차 수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길의 끝에 맨 왼쪽에 있는 건물에 이거 옛날에 수영장 있던 건물 화려하게 정말 네네. 쓰신 아, 엔터 쪽에서도 좀 맞습니다. 니즈가 확실히 있는 라인. 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도로도 좀 넓은 쪽에 속해 있고 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연면적이 이종같이 옛날
연날 200% 가까이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나오다 보니까 네.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또 삼명 코너다 보니까 예. 그런 이제 코너 건물에 청담동을 네. 좋아하고 네. 이제 지하층 노출이 되는 거를 또 신축을 하고 싶은 분이 또 잘 이렇게 맞게 매입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죠. 네. 볼륨은 좀 크지만 네. 네. 그래도 전 평당가가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 네. 청담동에 1억 대로변에서 바로 진입 바로 가능하고 네. 삼명 코너 좋네 네. 라는 생각 딱 드는 거. 네. 네. 그리고 또 금액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기존에 진행하는 가격에서 결국은 매도자분이 이런 신축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좀 되시면서 많이 금액이 내려가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도 좀 들긴 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사실. 네. 추가적으로 좀 더 이야기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 물건은 결국은 신축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몇 층에다가 주차가 들어갈 건지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덕이 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하층이 노출될 거고, 네네. 지하층 한 개층 노출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앞쪽으로 들어오는 1층에다가 주차를 넣을 건지, 1층이라고 지금 아까운데 전 차라리 뒤로 빼는 게 뒤로 해가지고 네, 코너니까. 지하층에다가 네. 뭐 그런 것들이 저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이 노출 여부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예. 어쨌든 그 일조권도 좀 덜 받는 게 있어서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주차는 크게 엄청 중요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어디다 넣어도 가능. 면적이 커서. 사신 분이 고민하시다가 1조건 완화 제도 뜨자마자 저는 사실 주차를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업으로 쓰실 거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쓰는 이 임차 수요에 맞춰서 어떻게 뺄지를 지하로 뺄지 지상에다가 그냥 바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는 엔터사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거를 네. 임차사를 생각을 해보면은 네, 네, 아니면 네. 지하로 뺀다 그러면 약간 좀 더 뭐랄까 우리가 프라이빗한 임차인들을 네. 받을 경우는 지하로 빼가지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올리는 방식이 네, 네, 될 수도 네.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런 고민이 같이 이루어지려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엔터가 선호하는 업종들은 건물도 좀 다르게 짓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사무실 맞추시려고 생각하면 썬큰이나 이런 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엔터는 오히려 썬큰 있으면 안 좋고 그리고 반드시 보안이 되게 철저하게 잘 돼야 되고 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비밀스러울수록 좋고 이런 약간 좀 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저는 지금은 이제 신축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 사실은 계속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어떤 임차가 들어오는 상권인지를 좀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런 건물로 짓는다면은 좋은 건물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막 짓는 거는 시간이 좀 지나갔다. 네. 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긴 네. 합니다.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굳이 사오로 안 써도 사실 지금 임대료만 봐도 15만 원이거든요. 신축해서 15만 원 맞춰도 수익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임대료를 생각보다 높게 맞춰지는 네. 게 이 지역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안 맞춰지는 건물들은 12, 12도 있긴 한데 NI 15에서 신축하는 건물 18까지도 맞춰지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좀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네. 다음 매각 사례를 우리 윤광규 팀장님이 해주시죠. 네, 다음 물건은 잠실동에 있는 거고요. 잠실동 209-10번지고 매매가는 126억 7억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평당 1억 1천 후반에서 1억 2천 정도 거래되었고 토지 면적은 106평, 연면적 350평,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고요. 여기가 지금 그 5층만 공실인데 만실 기준으로는 한 수익률 한 3.2% 정도 됩니다. 갑자기 또 금액이 막 조금 내려오면서 네. 핫해진 물건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잠실 학원가라고 하죠. 사실. 네, 학원 사거리 인근에 있는 지했고 대로변에. 사실은 배우 세대가 탄탄한 지역이다 보니까는 저는 잠실 학원가가 생각보다 뜨진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들긴 하거든요. 건물 가치를 볼 때, 그러니까 물론 배우 세대가 있다 보니까는 초중까지에 있는 학원들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결국 고등학교는 대치로 가니까요. 가는 것 대치로 같아요. 가죠.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네. 그러니까 학원이 못 크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약간 가격이 좀 반영이 됐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바라봤던 이 학원 사거리를 바라봤던 제 시각과 지금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치동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네. 더 성장해서 가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상권이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좋은 포인트다. 그래도 안정적. 네, 안정적인 상. 네. 그럼 앞으로 미래를 볼 때 이 거리 자체가 계속 학원 거리로 남아 있을 것인가? 라는 지점에서는 저는 약간 학원 거리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향이 좀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게 이제 네. 말스 개발하면서 좀 영향을 줘야 되는 상권이라고 들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배우 세대가 있기 때문에 생활 상권을 무시 못하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거기 포인트를 좀 잡아서 갈 수 있는 상권이 모멘트가 생기면 좋겠다라는 게
네. 저도 생각을 들리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근데 이 건물에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승강기가 없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승강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2003년도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왜 안 했을까? 넣을 공간이 좀 부족했나? 마땅치 않았던 것 같긴 해요. 내부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이건 제가 컨택을 했었으니까. 네. 근데 승강기의 설치에 대한 그런 견적은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은 다시 좀 임대료에 반영될 네네. 수 있고 현재 임대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낮거든요. 대로변 네. 건물 치고는 네. NI가 한 13 정도까지는 그래도 뽑혀질 수 있는 상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대로변이다 보니까는 네. NI가 지금 한 9.5 정도 되니까 그 부분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이게 생각보다 지금 1층 임대료가 되게 높아요. 1층은 이제 워낙 네네. 결국 그 상부층의 임대가 낮은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승강기가 없으니까. 그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건물이네요. 근데 승강기 설치하려고 하면 내부 공간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네.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네, 없어서 이번 주는 다 내보내긴 해야 될것 비워주고 같아요. 네,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해. 어쨌든 그래도 이 비어 또 상권이다 보니까 비는 것도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네. 네. 여기 초중은 확실히 잘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봤을 때 대류변에 코너에 있고 워낙 훌륭한 배우 세대를 끼고 있는 잠실 건물을 좀 봤었고요.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 드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스 어떻게 보세요? 마이스 근데 개발에 영향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는? 요 자리가. 네. 네. 좀 거리가 좀 네, 거리가 좀 하죠. 있어서. 네네. 저는 사실은 마이스를 이야기 드린 거는 잠실 세네어까지 네, 좀 먹자 상권 영향을 쪽. 주면서 오게 됐을 때 요 밑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 상권은 모멘토가 생긴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냥 집가 상승으로만 계속 가는 상권이지 않을까 드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상승을 이루어내려면은 그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게 여기도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명동 거래 사례처럼 네. 공시지가 보면은 2배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쵸. 네, 그래도 뭐 적정한 금액에 좀 매입을 하시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사실 안 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 뭐 솔직하게 잠실 가격이 많이 눌려져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잠실을 좋아하시는 분이 그냥 아파트 배 사시면 최고죠. 거주하면서 네, 임대 받고 예전에 제 고객도 관리하고. 사실 잠실 리센트 살고 계셨는데 그분도 잠실 건물 사고 싶어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쪽 사시는 분들은 거기를 못 벗어나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다 잠시 살기 너무 좋거든요. 다 한 번에 해결이 되니까. 네. 이런 매각 사례도 좀 받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이걸 쭉 보고 있잖아요. 한두 개 빼고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지역이나 매물이 거래가 된 것 같다는 네. 것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매각 사례 마지막으로 우리 안태한 팀장님이 한번 네. 설명해 주시죠. 다음 매각 사례는 숭인동에 있는 건물이고요. 토지 면적은 약 63평, 연면적은 180평. 매매 금액은 이제 4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금액으로 봤을 때 약 6,4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84년도 건물이었는데 전부 다 근생이었어요. 맞아요. 이제 아마 호스텔 하시려고 이제 매입을 하시지 않았을까 네.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승계 조건으로 매각했다라고 매도인분이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명도 조건으로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요거는 저희가 사실은 서드 모임 때 네. 추천드렸던 물량이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호스텔 물건으로 추천드리고 나서 한 2주 내외에 거래가 됐죠. 네. 네, 그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 요 매물은 분석해봤을 때 사실은 또 고지현 팀장님이 좀 잘 알고 있는 매물이었잖아요. 요게 이제 상부층에다가는 캡슐 호텔을 넣는 걸로 했었고 네. 네. 2, 3, 4층까지 1층까지 해가지고는 그냥 일반 7평짜리 베드를 네. 넣는 걸로 네. 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객실 평수는 제가 알기로는 7평씩 일곱 을 평씩. 해서 4개 정도를 네, 다섯 넣고 개. 상부층에다가는 또 캡슐 호텔을 넣었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호텔이 또 캡슐 호텔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봤었고 객실당 단가는 한 20만 원 정도로 잡아가지고 하게 됐을 때도 수익률이 약 10% 가까이 나오는 매물이었어요. 여기가 그 어쨌든 지금 그 숙박 시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동대문도 지금 객실 단가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동대문에서 더 넘어서 온 게 지금 동묘예요. 네. 가보시면은 이런데 호텔이 있네 할 정도의 굉장히 그 좁은 도로에도 굉장히 많이 호텔이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생각보다 객실 단가도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높더라.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게 예전에 호텔 단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지금 종로에
기존의 호텔 단가가 주말 가격으로 봤을 때 50만 원에서 70만 원 일반 호텔들이 네. 잡히고요. 네. 주중에는 30만 원 정도. 네. 맞아요. 네,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은 20에서 25. 아예 리모델링 안 한 것들은 한 16 정도입니다. 네, 네, 네. 이 정도 생각을 하시고 머릿속에 있어야지 이게 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구분할 수 있거든요. 호스텔은 언제까지 괜찮을 것 같으세요? 근데 뭐 외국인 네. 관광객 숫자 대비해서 결국엔 몇 개가 있냐, 몇 객실이 있냐의 숫자는 명확하게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부족해요, 아직도. 저는 솔직하게 허가권이잖아요. 네. 저번에 좀 저희 반상회 하시다 보면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허가를 안 해줄 것 같아요. 나중 되면. 그러니까 객실이 어느 정도 찼다. 공급을 국가에서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호스텔이나 호텔 건들을 허가권이다 보니까 안 해주면 끝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물건에 대한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관점으로도 접근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계시더라고요. 언제까지 이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허가권이니까 무작정 허가가 안 해줄 것 같다. 왜냐하면 산업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공급을 근데 많이 시켜주지 않을까 싶긴 그쵸, 해요. 그쵸. 왜냐면은 또 공급을 너무 또 제한을 해버리면 단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또 대비책으로 또 허가는 또 많이 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반대로 해요. 그래서 저는 3년 정도 내외까지에서는 호스텔 시장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3년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게 제가 이제 집에서 주말에 어디 갈까 막 보잖아요. 그럼 서울이 그냥 페스티벌 도시예요. 강화문에 가면 수영장 깔려 있죠. 여름 되니까 한강이 다 수영장. 네. 풀파티 하죠 막. 네. 난리 나고 DDP 가니까는 전시회 싹 하고 있죠 지금. 가을 겨울 되게 되면은 아이스링크장 열리죠. 네. 다 행사하고 저기 도깨비 시장 같은 거 하고 그냥 서울은 페스티벌의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외국 관광분들이 많이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더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 도시의 흐름이다. 다른 분들 좀 가보셨어요? 제가 저번 주에 DDP 갔다 왔거든요. DDP 갔다 왔는데 사람 진짜 많아요. DDP를 실내 공간이 있으니까 이번에 7월 말 8월 초 해가지고 뭐 외국 관광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사람 거의 다 외국인이죠. 네. 한국 분들도 근데 꽤 많아요. 그리고 전시를 하잖아요. 시크니 치면은 일러스트 작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DDP를 딱 갔는데 젊은 사람들은 지하 1층 키크니 전시회를 와가지고 전시회를 봐요. 그리고 2층 가면 지상 2층 가면 뭐가 있냐면요. 아기상어 전시회가 있어요. 가족 단위로 온 거는 2층에 있고요. 연인은 지하 1층. 지하 1층에 있어요. 분리를. 네, 이런 전시회가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런 디즈니 이런 것들도 전시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을 보러 오시는 분들 꽤 많고 하다 보니까는 저는 동대문이 좋아질 것 같아요. 동대문에 유니클로도 들어오고 좀 이렇게 들어와 있고 하잖아요. 네.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좀 들고 있어요. 근데 원래 동대문은 외국인들이 많이 가기는 했었어요. 그 교통이 옷 잘 돼 사러. 있고 하니까. 네. 네, 옷 사러 많이 갔다. 근데 버스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일직선으로 쫙. 근데 저는 원래 잘 됐던 지역 있잖아요. 거기 말고 좀 을지로 사가역 쪽으로 좀 확장되는 지역들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좀 안 보고 있는 게 흥인지분 공원에서 넘어가는 쪽이 낙산 공원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요 회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흥인지문에서 흥인지문에서 올라가는 올라가는 길. 쭉 올라가는 길 쪽이 해안 낙산공원으로 쭉 쪽까지 넘어가는 길 이쪽이 네, 낙산공원은 네. 맞죠. 네. 여기서부터 올라가요. 동대문에서부터. 네, 네, 네. 여기가 예전에 데모넌터스가 찍었던 곳이 맞아요. 여기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하는데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오는데 주목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쪽이 또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신당역 가기 가면서 방향으로. 아직 좀 매물 남아 있는 것들은 여기가 좋아질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야간에는 여기서 옛날에 이게 리미테이션 쭉 깔려요 여기. 그래서 여기 쭉 깔리고 쫙 포착 깔리네요. 깔리고 그리고 신당역으로 이어지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요 사이가 뭐가 좀 콘텐츠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반대편 쪽은 괜찮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쪽 신당이 살아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쪽으로 점점점 오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 요거를 좀 한번 같이 있게 좀 보면 어떨까? 또 코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떡볶이 먹고 올라가서 옷 구경하다가 위에 뭐 공원 가서 저녁에 야경 보고 네. 코스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한번 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원래 여기가 스포츠웨어들 많이 파는 공간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스포츠웨어가 좀 많이 빠져나갔고 하는 상황에서 그런 컨텐츠를 할 만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도 상업지가 쫙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매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 처음에 이제 고지현 팀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각이 많이 됐어요. 네. 그럼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린 것도 꽤 많잖아요, 네, 사실은.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 설명드릴 때마다 이야기 드리는 거는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보셔야 돼요 하면은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꺾이는 늦으시는 것 거예요. 같은데 이런 그런 꺾이는 지역도 분명히 있죠. 네. 가격이.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는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으니 검토해보고 스터디 모임에 오셔가지고 또 우리 9월에 또 있잖아요. 네. 9월에 오시는 분들을 하셔가지고 이 매각 사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 매각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매입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까지 이어지면 좋겠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네.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하실 내용 있을까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딱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빌딩 반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